자, 봅시다. 14번부터. 이거 여러분들 그 작년 시험지거든요. 어차피 이거 여러분들 지금 치는 시험이랑 그렇게까지 엄청 큰 관련있는 이런 게 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거 윤동주 자화상 그때 작년에도 나왔어요. 맞지? 그래서 그냥 그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작품이나 문제가 그냥 이제 시험에 어떤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 정도만 그냥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쭉쭉 14번 문제. 자, 담화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 수업 시간에 모든 수행평가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표자인 승훈이를 중심으로 모든 원들이 모여있대요. 아, 망했다. 미안해 얘들아. 내가 발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괜찮아. 이번에 발표해야 될 내용이 어려웠어. 발표 준비한다고 정말 고생했어.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힘내. 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원리인지는 나와있지 않잖아. 그치? 근데 밑에 친절하게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네 지금 이거 무슨 경률이야? 아, 저 무슨 원리야? 무슨 원리? 협력의 원리죠. 맞죠? 자, 얘네는 무슨 원리야? 좀 친절하게 나와있다. 그치? 그러니까 딱 정렬이 되어 있어. 맞죠?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찾기 쉽지.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형철부터 보면요. 준비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어.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되어 있고 찬동이랑 동의밖에 없네요. 자, 그런데 정말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찬동의 경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야, 됐고 새로 만두 들어왔다는데 같이 매점 갈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기고 있는 게 되게 여러 개야. 맞지? 어기고 있는 거 여러 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뭘 어기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협력의 원리에서는 뭘 어기고 있어? 관련성을 어기고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야, 그러면 야, 됐고 새로 만두 들어왔다는데 매점 갈 사람 했을 때 또 다른 걸 또 어기고 있는 게 있을까요? 겸양이라고 하기에는 겸양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를 뽐내야 돼. 그러니까 나를 뽐내는 표현이 있어야지 겸양의 원리가 어겨진 거야. 왜냐하면 겸양의 원리는 나를 뽐내는 말을 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죠? 그 말 반대로 행동하는 게 어겨진 거거든. 자, 그래서 이거는 체면 유지의 원리가 어겨져 있죠. 맞죠? 야, 됐고 야, 니 발표 못하니 뭔 상관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체면 유지의 원리도 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B를 바라보며 저녁을 뭐 하려고? 라고 하니까 오늘은 만난 정구지로 밥 먹으려고 가져갔지 라고 하니까 정구지 그게 뭔데? 정구지 모르나? 정구지 초록색 긴 채소 있잖아. 줄줄줄줄 얘기합니다. 이 사람 뭘 어겼어요? 양의 경륜을 어겼다. 그치? 자, 말을 끊으며 라고 돼 있는데 이거 이제 지금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이 원리 중에 순서교대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어긴 거예요. 알고만 넘어가면 되고요. 아, 부추 말하는 거구나. 부추 좋지. 그러면 나는 국을 끓일 준비부터 해야 되겠다. 혹시 너 다른 일 없으면 쌀 좀 씻어서 밥솥에 넣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맞죠? 자, 지금 말을 끄는 부분에서는 이제 원리를 어겼는데 넣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줘요? 이익을 주는 표현. 맞지? 자, 그래서 요령은 지켜졌다 라고 볼 수 있겠네. 맞죠? 자, 다음. 나 지금 급하게 회사에 전화해야 할 일이 있어서 지금 바로 쌀 씻는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대신 전화만 하고 와서 해도 되나? 라고 물어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상대방에게 여부를.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왜? 선택권을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역시도 요령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지금 A 순서 교대의 원리를 위반하여 말하고 있다. 아까 쌤 얘기했다. 그치? 자, 다음 2번 A는 혹시 너 지금 다른 일 없으면 쌀 좀 씻어서 밥솥에 넣어줄 수 있어와 같은 요령의 경륜을 지켜서 말하고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선택권 넘겨주는 거, 상대방이 선택하기 쉽게 하는 거, 그거를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말을 늘리는 거 바로 뭔데? 요령의 경우를. 맞죠? 자, 다음 B는 정구지와 같이 특정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A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맞죠? 그래서 정구지 설명하고 있어야 됐잖아. 맞죠? 자, 다음 B. 대신에 전화만 하고 와서 해도 되나? 와 같이 관용의 경륜을 지켜서 말하고 있다. 맞나요? 잠깐만. 좀 애매하긴 하네요. 자, 대신에 전화만 와서 하고,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교과정에 아마 없을 거야. 그리고 시험에 안 나올 건데, 이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이잖아. 그치?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익이 된과 동시에 나에게 뭐가 되냐면요,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 결정을 상대방이 하잖아. 맞지? 그래서 그 이익이 상대방한테 가는 거고, 그 결정에 나는 따라야 되잖아. 되나라고 물어봤으니까 상대방의 결정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부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관용의 경륜을 지켜서 말하고 있다가 나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익과 부담으로 이제 같이 묶어서 보잖아. 이 요령의 경륜과 관용의 경륜을. 맞죠? 자, 그래서 요령의 경륜은 상대방 중심, 관용의 경륜은 나 중심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으로 나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닌 상황도 있어요. 매번 똑같이 이제 저 사람이 요령이면 나한테는 관용이고,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이건 어차피 내가 상대방한테 선택권 넘겨주면 저 사람이 선택하면 바로 내가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상대방 선택권을 상대방한테 넘겨주는 게 바로 나한테 부담이 돼.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부담을 준다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용의 경륜을 지켜서 말을 하고 있다도 맞는 게 될 수 있어요. 자, 다음 그거랑 양파랑 송송 썰어서 고춧가루에 팥빵 묻혀서 쭉 얘기합니다. 자, 이거 무슨 경륜을 위반한 겁니까? 양의 경륜을 위반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번에 교육과정 넘어오면서 저 대화의 원리가 좀 쉬워졌어요. 전에는 더 헷갈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근데 요 의문책이 있잖아. 단모음표랑 그다음에 자음 뭐 종료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좀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면서 설명을 하시던가요? 보니까 표를 막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려놨던데. 어땠어요? 첫 시간에만 그냥 좀 얘기했었어요. 근데 사실 어차피 표 다 알잖아, 그치? 헷갈리면 뭐 하면 돼? 내가 그리면 돼. 맞죠? 자, 그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2.8점짜리 하나 푸는데 시간 얼마나 써야 되냐면 의문계수 전부 다 세놔야 돼. 맞죠? 그리고 보기 선지마다 의문계수 계속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번에 그 시험 문제 숫자 듣고 그 다음에 작년 문제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뭐냐면요, 정말 시간이 부족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문제도 시간 많이 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뒤에 서답형 6번 있어요. 얘도 시간 많이 걸리는 스타일. 그 다음에 20번 문제 2.8점짜리인데 진짜 쉬운 문제거든. 20번 문제. 근데 얘네도 풀려면 일단 여기 있는 단어들 전부 일단은 소리대로 다 써봐야 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들어놨어요. 바로 번호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모음표 한번 볼까요? 이, 에, 으, 아, 위, 왜, 그 다음에 기위를 주고 오 이렇게 된다. 그쵸? 자, 그 상태에서 낯선과 정보에 사용된 단모음은 모두 혀의 높이가 같다. 낯선은 아, 그 다음 정보는 오네. 맞죠? 자, 지금 아, 애초에 위치 다르네. 위아래 다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맞죠?
자 다음 지화자와 이기적에 사용된 자음의 총 개수는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자음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맞죠? 자음이구나. 오케이. 자 자음 개수면 하나, 둘, 세 개겠네. 맞죠? 자 다음 이기적 같은 경우에 자음 개수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 근데 얘네 두 개 중복되니까 종류로 따지면 두 개겠네. 총 개수는 세 개, 종류는 두 개. 맞죠? 자 그래서 둘 다 총 개수 세 개, 종류 두 개 똑같습니다. 맞죠? 지화자 그 다음에 이기적 맞죠? 총 개수 같다. 맞네요. 자 다음 매실나무와 영면에 사용된 자음은 모두 비음이다. 맞나요? 아닙니다. 뭐 있어요? 얘 있네. 맞죠? 그 다음에 영면은 다 있죠. 다 비음이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맞죠? 자 다음 전구와 계란에 사용된 단모음은 입술 모양이 같다. 자 단모음 뭡니까? 오, 그 다음에 아입니다. 얘는 빼야 돼. 맞죠? 자 그러면 오, 아 입술 모양 똑같습니까? 아니네요. 오는 뭡니까? 무슨 모음이야? 원순 모음. 나머지는 뭐야? 형순 모음. 맞죠? 자 다음 매실나무와 계란에는 모두 발음해야 될 때 입술 모양이 바뀌는 모음이 나타난다. 자, 이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바뀌는 모음이 바로 뭡니까? 이중모음. 이중모음 여기에만 나와 있네. 맞죠? 정답은 이거. 자, 다음 20번 문제. 자, 늘 서로 가벼운 이거 뭡니까? 너 쌀. 자, 다음 면을 뭡니까? 면을. 자, 그럼 요거 물어볼게요. 요거 음운 변동 뭐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맞죠? 연음은 음운 변동 아니라고 했어요. 자 다음 웃어 뭔데요? 안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연음이야. 맞죠? 자 다음 입술 어떻게 됩니까? 입술 술이 되죠. 이 어떻게 됩니까? 용망이 됩니다. 자 다음 망토 얘 어떻게 되는데? 그대로 망토야. 아무 변동도 안 일어납니다. 맞죠? 자 다음 이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쉽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발음해요? 믿고. 자 다음 얘 어떻게 발음합니까? 필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음운 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연음은 제외해야지. 맞죠? 자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를 좀 잘 활용하면 이제 좀 이게 꾀를 낼 수 있는 게 연음 들어가 있는 게 다 빼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왜? 연음은 음 변동해서 아니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면을 그 다음에 웃어 필요 다 빼요. 그럼 두 개밖에 안 남아요. 아 얘도 빼. 맞죠? 자 그러면 바로 4번밖에 안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쉽긴 한데요. 보통 아마 내가 생각하기를 저 망토 넣어놓은 게 망토 발음할 때 망토라고 발음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그 음운 변동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래도 꽤 반복해서 외웠잖아. 그치?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됐잖아. 내가 막 미친듯이 외우려고 안 해도. 근데 그 열심히 공부를 안 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요. 적당히만 알아. 적당히만 아니까 뭐냐면 내가 발음해보고 찾으려고 해요. 그 내가 발음해보고 찾으려고 하면 망토라고 발음되는데 망토. 왠지 티우스 쌍디우스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된소리 대기. 약간 이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애들 낚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밑도 이렇게 생각할까.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교체 현상만 쭉 나와 있었죠. 그다음 9개월간 탐구한 거. 자 요게 여러분들 이번에 받았던 약간 모의고사 스타일의 이제 문법 문제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그래도 좀 친절하게 돼 있어요. 바로 딱 보자마자 이거를 판단하기 위한 각각 뭘 판단하기 위한 조건들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이건 뭡니까? 에, 도, 지, 미, 다, 지. 근데 얘는 디, 다야. 맞죠? 자 그래서 앞 음절에 디귿 받침 또는 티읕 받침으로 끝나는 애가 있어야 일어난다라고 하는 조건을 찾을 수 있겠네. 맞죠? 자 다음 같이, 같아, 같은입니다. 맞죠? 자 이거는 뭡니까?
티읕이 넘어갈 때 특정 의문과 만나야지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도 형식 형태소, 아도 형식 형태소, 은도 형식 형태소. 자, 그러면 이 가치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특정 의문인 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맞죠? 자, 다음 얘는 끝이, 얘는 끝에. 얘도 마찬가지로 뭘 얘기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네. 맞죠? 자, 다음 끝인사 바디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실질 형태소 오면은 안 일어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볼게요. 기억을 보니 구개음화는 디귿이 앞말의 받침일 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보고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떠올리려면 문제 진짜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 떠오를 수도 있어. 그냥 밑에 있는 거 보고 풀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맞는지 아닌지 보고 풀면 돼. 나는 이제 많이 보다 보면은 보입니다. 나중에는 진짜 이거 뭐 나한테 이거 물어보려고 하네? 라고 하는 게 보여.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니은을 보니 구개음화는 티읕이 특정 의문과 만날 때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니은을 보니 티읕이 특정 의문, 무슨 특정 의문? 이라고 하는 특정 의문.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자, 기억 니은을 보니 디귿 티읕이 끝소리일 때 구개음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기억과 니은. 자, 디귿 티읕이 끝소리일 때, 디귿 티읕이 받침소리일 때 구개음화가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예시 뭡니까? 얘네 둘 보이죠? 자, 그래서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맞는 말. 자, 다음 니은과 디귿을 보니,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표기상 발음상 아니야, 알겠지? 자, 표기상 디귿 티읕이 속한 음절의 모음이 구개음화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자, 표기상이니까 어디 있는 모음 찾아야 돼? 니은 디귿 여기 찾아야 돼. 표기상이라며, 맞지? 그런데 발음상이면 어떻게 되는데? 발음상의 같은 모음은 뭐야? 얘야, 맞죠? 자, 그런데 표기상의 같은 모음은 얘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속한 음절의 모음이 구개음화에 영향을 줄 수 없어. 뒷글자가 영향을 주잖아. 맞죠? 자, 다음 디귿과 리을을 보니 티읕 뒤에서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에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안 생겨. 자, 다음 내가 이거 된소리 대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진짜 딱 이렇게 문제 나오죠. 어떻게? 한 길 넘고 한번 보세요. 이거 이제 뭐 너무 많이 했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1, 2, 3, 4 그대로입니다. 맞죠? 자, 이 그대로인 상황에서요, 된소리 대기 뭘 많이 물어본다고 했어? 어감 받침 니은 미음. 거기에 얘 밤길, 얘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무슨 된소리 현상이야? 합성어에서의 된소리 대기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표준 발음법으로는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이제 된소리 대기라고 하거든요. 학교에서 혹시 사이소리 관련된 이야기 했어? 따로 안 했어? 그냥 된소리 대기 얘기만 했어? 근데 합성어에서의 된소리 대기 얘기했지. 오케이. 그럼 그냥 합성어에서의 된소리 대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밤길 용어는 아닙니다. 맞죠? 동사랑 형용사 아니야. 자, 그래서 얘는 밤과 길이 합쳐진 합성어에서의 된소리 대기 밤길. 얘는 넘고 용문에서의 저기 된소리 대기입니다. 맞죠? 정답은 3번. 진짜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 1, 2, 4, 5가 너무 그거야. 거저야. 그냥 곱돌 국수 그냥 보는 순간 바로. 뻗대다도 바로. 맞지? 국밥, 갈증 바로. 할 수는 만날 사람 바로. 자,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일반적인 예시가 나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3번 부르기가 좀 쉽긴 하지만 얘네들까지 헷갈리게 돼 있다면 생각보다 찾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막 얘네 지금 뭐에 해당하여 뭐로 발음된다, 뭐에 해당하여 발음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까지 보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 선지에. 그러면 헷갈릴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유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진짜 치사해요.
한눈에 보고 답이 안 나옵니다. 다 대입해봐야 돼. 맞죠? 일단은 앞에 단어 3개입니다. 단어 3개 다 넣어봐야 돼. 3개 다 넣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찾아야 돼? 뭐 때문에 변하는지 앞뒤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유음화 비음화 찾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지금 공부하는데 유음화 비음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경이랑. 맞죠? 자, 그런데 좀 꼼수를 쓰자면 뭐부터 찾으면 제일 빠를까요? 이거 잘하면 수학 잘하는 거 아니야? 논리적 못 따졌을 때 뭐부터 찾으면 문제 제일 빨리 풀까요? 뭘까요? 사실 뭐 물어보는 건 너무 쉽잖아. 뭘 먼저 찾으면 될까요? 나는 실제로 이거 보면서 짠나가지고 내가 귀찮은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푸는데 너무 귀찮게 생긴 거야. 그래서 아씨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풀지 하면서 10초 만에 풀었어요. 어떻게 볼까요? 맞아요. 리을부터 찾으면 됩니다. 왜? 일단은 2개는 얘기할 게 없어. 맞지? 얘는 3개고요. 얘는 3개입니다. 얘는 2개고 얘는 2개야. 근데 얘는 얘만 보고 찾을 수가 없어. 얘를 더 알아야지만 알 수 있는 조건이 달려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유마랑 비유마밖에 없잖아. 또 심지어 단어가. 그러면 얘네 좋은 위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대답 바로 나와야지 이거나. 유마 비유마 좋은 위치 안 바뀝니다. 그럼 뭐밖에 안 나와요? 어차피 얘네 둘밖에 안 나와. 맞지? 국물이네. 앞뒤만 찾으면 되겠네. 자, 국물은 역행동합니까? 순행동합니까? 역행입니다. 기역, 디귿, 비읍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건 무슨 동화다? 역행동화. 리을의 비음화는 무슨 동화? 순행동화. 리을의 비음화는 기본적으로 앞 글자에 있는 받침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 글자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뭡니까? 무엇에 영향을 받아? 뒷글자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아. 정답은 4번. 자, 근데 또 짠은 뭔지 알아요? 이거 그대로 문장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뭐 해야 돼? 하나하나 다 적어야 돼요, 저거. 맞죠? 작은 다운만 안 쓰면 0.1점 감점이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요거 의문의 변동 기출문제 모음 요거 앞부분 나랑 같이 잠깐 한번 좀 봅시다. 나도 문제를 다 안 풀어봤거든요. 내가 볼 때 약간 수능식으로 나올 것 같아. 모의고사식이나 약간 수능 특강에 나오는 식이나 이거 어차피 다 모의고사나 저거니까 고 1, 2, 3 문제가 전부 다 있으니까 논문 관련해서. 이렇게 화질이 안 좋냐 이거. 잘 안 보이네. 근데 이렇게 되게 다양한 종류로 물어봤는데 지금 보니까 초반에 이 의문의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소 대립상 나오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뒤에 점점점점에서 앞에는 교체, 그 다음에 뒤에는 뭐 탈락, 그 다음에 뭐 뒤에는 첨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순서대로 쌤이 문제를 구성을 해놨네 학교에서. 배운 진도대로. 자, 봅시다. 다음은 의문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래요. 자,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을 함께 고려할 때 A는 A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을 물어보는 건가? 이거 여러분들 딱 보는 순간 솔직히 말해서 의문에 대해서 좀 잘한다라고 하면은 느낌이 빡 와야 돼요. 언제부터 공부를 잘했으면 중3 때부터 공부를 잘했으면. 왜? 이거 중3 때 나오거든. 뭡니까? 발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의문으로 바꿔서. 근데 나 이거 첫 시간 할 때 얘기했어요. 맞지? 의문이 왜 의문인지를 증명하는 거 얘기했었잖아. 너는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발을요 달살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발을 볼불로 바꾸면은 하나하나씩 이렇게 초성에 위치한 자음들 다 바꿔보고 중성에 있는 모음들 다 바꿔보면은 바뀔 때마다 뭐가 달라진다고? 뜻이 달라진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은 모두 뭐가 되는데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가 됩니다. 맞죠? 그게 뭐야? 의문이잖아.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 왜 의문인지를 얘기해주는 표입니다. 요거 최소 대립상 가지고 얘네들이 서로 최소 대립상이지. 맞죠? 자,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 의미의 차이.
요거 뭔데? 우리 의문할 때 음소와 운소 나누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얘가 뭐에 해당합니까? 음소에 해당하죠. 가물가물하지? 자, 다음 요거 뭔데요? 운소에 해당합니다. 소리의 길이. 자, 그래서 우리 음운 총 3개잖아. 맞지? 자음, 음운, 소리의 길이. 그래서 기억 니은을 고려할 때 A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뭔데요? 얘네 3개가 음운이다. 자, 그래서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준다.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다.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바로 뭔데요? 2번입니다. 맞죠? 자, 다음 2번 문제. 다음은 해가지고 지금 된소리 대기네. 맞지? 자, 그럼 얘네 3개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던 대로 번호 한번 매겨봅시다. 그드브, 평파열음, 파열음 중에서 예사소리. 맞죠? 얘네 받침으로 만났을 때 된소리로 변하는 거 몇 번 규칙? 1번 규칙. 어감 받침 니은 미은 뒤에 나오는 규칙 몇 번 규칙? 2번 규칙. 맞죠? 관형사용 리을 뒤에 나오는 거 몇 번 규칙? 4번 규칙. 우리 맨날 이렇게 똑같이 했었다. 그치? 나 그냥 맨날 똑같이 해요. 자, 그러면은 잘 안 헷갈려. 자, 볼게요. 기억에서 디귿은 모두 특정한 음운 환경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인 거 맞나요? 맞죠? 자, 다음 또 나왔다 이 새끼. 자, 밤길 이 발음되는 거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겠고 맞나요? 아니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합성어에서의 이 된소리 대기 현상은 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맞죠? 자, 껴안다를 안따로 발음하는 건 무엇? 이번의 예시로 볼 수 있겠지. 맞죠? 자, 다음 디귿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 적용되는 규칙이군. 맞나요?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단어와 단어 사이라고 했을 때 합성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관형사용어미라며. 그러면 관형어 역할을 하는 단어 하나 있고 뒤에는 또 뭐가 있다라는 거야? 명사 하나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럼 체온 하나 있다는 거면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 적용되는 규칙 맞죠? 자, 그래서 관형 사용 리을 뒤에 나오는 애는 무조건 뭐가 되어 있어? 띄었으니가 되어 있어. 맞죠? 자, 다음 기쁜 소식으로 보아 디귿과 달리 관형 사용 어미 니은 뒤에서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군. 맞죠? 자, 다음 이거 고3 겁니다. 물론 이제 10년 전 거긴 한데 그땐 좀 쉬웠죠. 지금은 문법이 완전 보이고 보여가지고 꼬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 기억에서 미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음절 끝에 자음이 바뀌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음절 끝에 자음이 바뀌는 것 뭐 있어요? 부어, 다음 옷,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아. 자, 받침만 보면 돼. 맞지? 받침에 기역, 디귿, 비읍으로 소리가 바뀔 만한 애들 다 찾으면 되는 거야. 맞죠? 자, 다음 음절 끝에 자음이 안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받침이 바뀌지 않는 경우 뭔데요? 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달, 그 다음에 섬, 참 있네요. 자, 음절 끝에 자음이 바뀌는 경우에는 어떤 자음으로 변하는지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얘 지금 기역으로 변하고 디귿으로 변하고 비읍으로 변하고 다 있네. 기역, 디귿, 비읍. 맞죠? 자, 그 다음 3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얘들을 더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얘랑 동일한 음운 변동. 이게 지금 음절 끝소리 규칙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교체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교체가 맞을까요? 일단 봅시다. 자, 3, 디귿 요거는 나중에 다른 거랑 한번 같이 봐야겠네. 맞죠? 자, 그러면 4번 빼고. 자, 5번. 자, 이상의 활동을 바탕으로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목록을 정리해보자. 자,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목록 총 몇 개입니까? 그렇지. 이거 바로 나와야지. 가느다란 물방울. 맞죠? 자, 여기 지금 낚시 하나 있네. 이거 뭐냐? 중학교 수준의 낚시죠. 맞죠? 밖과 밑을 음운 변동이 예로 추가할 수 있겠다. 맞죠?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자, 이거 뭐 찾으라는 거야? 적절한 거 찾으라는 거네. 정답 4번이겠네. 맞죠? 자, 다음 4번 문제.
자, 보기의 의문 변동이 모두 일어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뭔데? 음절 끝소리 규칙 다음 된소리 대기. 이거? 이거 아까 여러분들 그 작년 시험지에 그대로 있던 거 아닙니까? 똑같이 있는데 밑에 보기까지. 맞죠? 시험 쉽게 나온 거였네. 그대로 나왔죠. 에헤. 자, 봅시다. 그럼 정답 몇 번인데요? 그렇지, 3번. 덥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 개 뭔데요? 소리 대기. 자,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화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참 여러분들 프린트 보니까 그거 있던데 동화현상 해가지고 그 뭐냐 완전 동화현상이랑 불완전 동화현상 있던데 맞죠? 완전 동화현상이 예시 뭐 있습니까? 유음악 또 다 똑같이 리을로 변해버리잖아 그쵸? 자 그러면 불완전 동화현상 뭐 있어요? 비음악 맞죠? 자 비음화 중에서도 기역, 디귿, 비읍이 변하는 비음화여야 돼 맞죠? 이음,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거. 자 그렇게 했을 때 동화현상은 한 의문이 인접하는 다른 의문의 성질을 닮아가는 현상이랍니다. 동화에는 니은, 미음 앞에서 기역, 디귿, 비읍이 바뀌는 거 이거 말하는 거네. 그 다음 자 비음화 그 다음에 유음화 그 다음에 구개음화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자 그래서 보기를 참고하여 이해한 내용 그냥 뭐 찾으라는 거야? 교체 찾으라는 거 아니야? 맞지? 자 반물 아니 이렇게 좀 그렇다. 반물 어떻게 발음해요? 반물로 발음하죠. 자 그다음 얘 밭지로 발음합니다. 자 그래서 얘 비음화 일어나고요. 얘 무슨 무엇 일어납니까? 구개음화. 난리는 난리로 발음합니까?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난리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맞죠? 자 땀바지 뭡니까? 구개음화. 먹는다 뭐예요? 비음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닙니다. 니은 오케이. 자 다음은 의문현상과 관련된 학습활동의 일부랍니다. 자 그래서 A와 B에 들어갈 단어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래 의문변동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제시된 단어들을 발음해보고 단계별 활동을 수행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문변동이란 자 환경에 따라 원래 의문 모습 그대로 발음되지 않고 바뀌어 발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의문 변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음동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음동화에 뭐 있었어?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세 가지 있었죠. 자, 그래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체에 음절 끝소리 규칙 있었네. 그거까지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연구 활동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비음화, 유음화, 그 다음에 구개음화 그리고 음절 끝소리 규칙. 된소리 되긴 얘기 안 했네요. 교체. 자 봅시다. 재밌네요. 이거 인접한 다른 의문의 영향을 받아서 발음이 되었나요? 라고 되어 있을 때 예인 애들은 뭡니까? 얘네 세 개. 아니오는 뭡니까? 얘야. 맞지? 음절 끝소리 규칙은 그 어느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어느 의문에도 영향을 받지 않지. 정확하게 말하면 앞뒤 의문에 상관이 없어요. 자 다음 어떤 의문의 영향을 받아서 받았나요? 자음의 영향을 받았대요. 그럼 뭐 빠져야 돼? 구개음만 빠져야지. 맞죠? 그러면 비음화랑 유음화 얘기하는 거네. 맞죠? 자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거 음절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는 것만 찾아봅시다. 뭐 있어요? 얘는 아니구나. 옷과 부엌 맞네요. 옷과 부엌 맞지? 자 다음 비음화와 유음화 일어나는 거 찾아야 돼. 둘 중에 그럼 뭡니까? 굳이 얘 구개음화인데 벌써 아니네. 정답 몇 번이야? 5번이네. 잠깐만. 자 10번 문제 봅시다. 자 다음은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기억관이변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설명. A가 C의 영향을 받아 C 앞에서 B로 바뀌는 경우. 자, A가 C의 영향을 받아 C 뒤에서 B로 바뀌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요거 은근 헷갈리게 지금 문제가 나와 있네. 맞죠? 일단 기본적으로 요걸 논리적으로 잘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억에 해당하는 예시는 뭐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거야? A가 C의 영향을 받아 C 뒤에서 B로 바뀌는 경우. 아, 그러니까 A가 C의 영향을 받아 C 뒤에서 B로 바뀐다. 그러니까 A가 C 뒤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는 거네. 맞지? 결국은 C 뒤에 A가 있는데 얘가 C의 영향을 받아서 B로 바뀐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러면 영향을 주는 게 이렇게 주는 거네. 맞죠? 자, A가 C 앞에 있는데 A가 C 때문에 B로 바뀌어. 이건 어떻게? 요거네. 자, 그래서 지금 역행순행 얘기하고 있는 거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자, 그러면 얘 무슨 행입니까? 역행. 위에는 뭐야? 순행동안 물어보는 거네. 맞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기억이 A가 B로 바뀌는 거니까 얘가 역행이네. 맞지? 얘가 순행이고. 자, 그러면 봅시다. 기억에 겹눈 역행동화 맞죠? 실내 역행동화 맞습니까? 아닙니다. 왜? 뒤에 있는 애가 바뀌었잖아. 실내. 맞죠? 그 다음 작년 앞에 있는 애가 바뀌었죠. 백마 앞에 있는 애가 바뀌었습니다. 끓이다 이건 상관없어요. 맞죠? 자, 다음 뒤에는 순행동화. 자, 맨님 애초에 동화가 아닙니다. 맞죠? 동화 현상이 아니에요. 첨가 현상이에요. 자, 다음 국물 얘 역행이야 순행이야? 역행이야? 아닙니다. 칼날 얘 역행이야 순행이야? 순행입니다. 맞죠? 정답 3번. 잡히다는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축약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동화 현상은 무슨 현상? 교체 현상입니다. 맞죠? 자, 다음 또 교체야. 아, 11번? 이거 여러분들 모음 O 플러스 A가 와가 되는 거 이거 변동해가지고 지금 다음과 같이 교체된다고 했는데 이거 학교에서 하던가요? 했다고? 이 문제 자체를 했어? 아니면 와 자체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데. 반모음 교체요? 했다고? 반모음 교체. 반모음 교체, 반모음 그 첨가, 반모음 그 탈락 다 해야 한 거 같아. 이거 우리 피어잖아, 그치? 얘 줄여서 뭐라고 써요? 얘 지금 이거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건데? 반모음 교체. 진짜 학교에서 안 했어?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 해가지고 쌤한테 이거 이제 문제수 바뀌냐 물어보니까 이 문제 주셨다면서 다음 시간에 제대로 설명해 준다면서. 질문 잘했어요. 자,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봤을 때 기계적인 의문 숫자는 변한 거 맞아요. 변한 거 맞아서요. 내가 어릴 때 이걸 뭘로 배웠냐면요. 축약으로 배웠어요. 왜냐면 의문 두 개가 하나로 바뀌는 거잖아. 맞지? 이런 게 어가 합쳐져서 여가 되는 거야. 둘 서로 다른 의문이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요즘 학술적으로는 얘를 뭐라고 보냐면요. 반모음 E 플러스 정확 좀 예쁘게 적을게요. 반모음 E 플러스 어라고 판단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는 모음 E 플러스 어잖아. 그치? E 플러스 어가 반모음 E 플러스 어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축약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냐면 E라고 하는 모음이 어로 바뀐 반모음 E로 바뀐 반모음화 또는 반모음 교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축약이 아니고요. 교체 현상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교체 현상에 해당해요. 알아두세요. 반모음 교체 현상입니다. 11번 문제 얘기하려고 하는가 보네요. 자, 그래서 의문 변동에는
교체, 탈락, 첨가 등도 있다고 하는데 용언에 활용해서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날 때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 아가 와로 되는 거는 얘네는 표기상으로도 바뀌어. 맞죠? 표기상과 그 발음상 둘 다 바뀌는 애들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표기상으로 와로 줄어들었고요. 얘는 이제 음운 발음상으로도 와가 됐잖아. 맞지? 자, 그래서 지금 O 플러스 아인데 얘가 와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반문 교체 현상이거든요. 오다 할 때 어간 오랑 그 다음에 뭐뭐 아어 라고 하는 어미 맞죠? O 플러스 아가 합쳐져서 어떻게 됐는데 와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음운 오 그 다음에 아 라고 하는 모음. 근데 얘는 뭐야? 와는 반모음 O 플러스 아야. 이거 이해됩니까? 반모음 오우. 맞죠? 자, 그래서 오, 아는 O 플러스 아야. 맞지? 근데 와는요, 반모음 O 플러스 아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오가 반모음 오로 뭐가 된 겁니까? 교체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반모음 화 또는 반모음 교체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근데 이거 좀 열심히 안 읽으면 헷갈리는데. 잘 보세요. 이거 혹시나 이해 안 되고 헷갈리고 하잖아요. 그냥 주중에 학교에서 설명 들었는데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볼 때 뭐 대답 잘하는 거 보니까 알 것 같긴 한데 얘 반모음 무슨 현상인데요? 첨가 현상입니다. 발음할 때 원래는 어잖아, 그치? 근데 발음할 때 뭐라고 하고 있는데 여라고 하고 있어. 얘 여기서 여기로 뭐가 달라졌는데 반모음이 하나 추가됐네. 맞죠? 반모음 첨가 현상입니다. 살피 플러스 어입니다. 맞죠? 살피어를 살표로 했습니다. 자, 이거 뭔데요? 반모음 교체 현상입니다. 자, 치르 플러스 어입니다. 이거 무슨 현상인데? 그렇지, 의탈락이죠. 아휴, 걱정이 좀 더 된다. 저 걱정되는 학교를 어제 하고 왔어가지고. 자, 이 플러스 어 뭔데요? 반모음 첨가 현상. 끼어를 끼여로 발음했으니까. 자 플러스 아서 이거 뭔데요? 탈락. 탈락 중에서 아웃 탈락, 동음 탈락이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교체 물어본 거잖아, 그치? 반모음 그 교체 뭐예요, 정답? 2번이네, 맞죠? 자, 요거는 학교에서 분명 설명해 줄 거야, 형균에 관해서는. 그럼 이것도 좀 들어보세요. 좀 띄워놓고 싶은데 이렇게.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들어갑시다. 요거 오늘 양을 풀어가야 될지 체크를 한번 해야 되니까. 되게 마지막 그